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력주 길라잠입니다. 오늘 8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정도인데, 어, 먼저 지수 흐름부터 보고, 미국 증시, 국내 증시, 주봉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스윙 관심 종목들 흐름, 그리고 주간 등락은 어땠는지, 이렇게 5가지 종목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관심 종목 후보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코스피, 코스닥, 어제도 흐름이 좋지 않았죠. 다행히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단기 박스권이 또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여러분? 갭상승, 갭하락을 지금 반복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올라가 주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리고 제가 크게 말씀드리면, 주봉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크게 올라가던 수렴 추세를 아래로 이탈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탈 후에 지금 이 장기평 라인에 걸쳐 있죠. 주봉상 224 주선에 걸쳐 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구간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얼른 다시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좋다.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위로 한 번 더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이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행히 지금 시가 마이너스 1%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좀 회복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지금 위아래로 약간 지지저항이 겹치는 구간으로 보이는 이 정도 가격대 890선을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 일단 나왔죠. 890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구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이 구름대 앞에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주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주봉으로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약간 상승 잉태형 캔들이 나왔거든요. 음봉 안에서 이제 양봉이 약간 자리 잡고 있는 상승 잉태형의 캔들이 나왔는데, 이런 식의 그림으로 좀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해준다면 추세 상단인 이 정도 구간까지도 올라가는 게 이상하진 않겠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번 주에 지난주에 비해서는 그래도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좀 보면 미국 증시 어제 파월 발언이 있었음에도 파월 잭슨홀 발언이 있었음에도 상승했죠. 지금 파월이 최종 목표는 인플레 2%까지 낮추는 것이고 준비가 된다면 금리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시장이 이 내용은 반영을 하고 있고 크게 않을 거라는 올리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감에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에도 아래로 지금 0.2% 밀렸다가 회복을 해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0.6%까지 밀렸다가 오히려 1%대 상승을 해주고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S&P 500도 이렇게 밀렸다가 회복해주면서 0.6%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주봉으로 보면 S&P 500도 지금 이 라인을 일단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라인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내려가더라도 여기는 좀 지켜주는 모습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죠. 13,170포인트 정도. 이 정도 구간에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을 거라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뭐 다우 같은 경우에도 주봉으로 보면 이번 주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아래 꼬리로 좀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 이렇게 한 번 더 2주 정도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저항 맞고 있는 구간, 이 구간을 양봉으로 한번 올라가 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적어도 이 전 고점대까지 도전해주러 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온 걸로 봐서는 일단 국내 증시도 월요일 날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주말간에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미국 증시가 상승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라기보다는 단기 스윙 관심 종목들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진 오토모티브부터 보면, 서진 오토모티브 보시면 이번 주에 그렇게 흐름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월, 화, 수, 목 4거래일 하락했고 금요일날 소폭 바닥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보시면 아래 꼬리 이 정도 구간을 좀 지켜주고 있고, 제가 조금 더 아래 손절 라인 제시해드린 구간이 이 구간이었죠. 이렇게 아래 꼬리 있고 또 이렇게 아래 꼬리로 버텨주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만 저는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위로 틀어줄 가능성을 보고 있다. 왜냐면 앞에 매집봉도 있고 크게 봤을 때 지금 이 바닥 구간을 지켜주면서 수렴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렴 추세가 두세 달 안에는, 뭐 길면 두세 달 안에는 좀 위로 올려주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당연히 아래로 이탈하면 잘라야겠죠. 대신 아래로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손절 라인이 짧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도 이번 주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보시면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주면서 파동을 주는 위치이면서 바닥 다져주는 구간이죠.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위로 튈 가능성 베팅해볼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주봉상으로 보면 서준 오토모티브도 하락을 했지만 아래 꼬리로 지금 지켜주는 구간을 또 지켜주고 있다는 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 보이시죠? 여러분이 보더라도 3,400 30원, 3,430원 조금 더 아래 본다면 이 구간 3,370원 정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 구간을 좀 보면 이 구간을 주봉으로 보면 공구리 라인으로 볼 수 있죠. 들어 올리고 지켜주고 있죠. 그럼 여기만 깨지 않으면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베팅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삼목 S폼. 삼목 S폼 같은 경우에는 월, 화 하락했지만 수요일날 강하게 장대 양봉 쏘아주면서 목금 5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이 양봉에 그러면 몸통 중간 시가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몸통 중간은 한 요 정도 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짧게 스윙으로 가져가셔도 괜찮고, 눌러준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을 지켜준다면 괜찮은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주봉으로 보면 삼목 S폼도 보시면 제가 미리 추세를 그려놨는데 지난주에 강하게 양봉을 띄워줬어요. 이 아래 그동안 저항 맞고 못 올라오던 구간이 있었죠. 지지 저항이 겹치는 구간인데 이 구간을 쉽게 올라가지 못했었는데 강하게 양봉을 뚫고 이번 주에 강하게 방어를 해줬죠. 밀렸지만 회복을 해줬죠. 그러면 다음 주에 충분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삼목 S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게 엘리어트 1파, 2파, 3파가 아직 남은 것 같다. 왜냐면 이 고점대에서 거래량이 크게 이탈하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들어올릴 때 거래량이 오히려 있지만 들어올리면서 이 앞전 매물을 먹은 거래량은 많은데 고점에서 거래량이 없는 거 봐서는 아직 저는 3파가 남은 걸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 약간 분할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삼목 S폼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그리티. 그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러한 단기 추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를 돌파하고 눌림이 나왔지만 지켜주는 듯한 모습이다. 이 추세 안으로 다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리티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월화 오르고 수목 내려앉았지만 금요일날 다시 올려줬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강하게 급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우상향도 가능하다. 이런 정도. 왜냐면 이제 2평 배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그리티도 2평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2평 모아주고 이제 정배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성화이텍이나 뭐 제주은행 이런 종목들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리티 크게 봤을 때 들어올리는 매집의 거래량은 보이지만 세력이 털고 나간 거래량이 보이지 않고, 하락하는 1번, 박스권 매집하는 2번, 이제 3번, 4번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보시면 2번 위치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나오면 아마 추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파동 주면서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주봉으로 보면 그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크지 않지만 7%나 올라줬었죠. 고가 기준으로. 그러면서 아래꼬리로 방어해주는 구간이 딱 눈으로 보이고 있고, 그러면 여기만 지켜준다? 주봉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올라준 태평양물산. 태평양물산은 금요일날 빼고 다 올랐죠. 월, 화, 수, 목. 금요일날 이제 올랐다. 금요일도 물론 4% 정도 올랐다가 밀리긴 했는데 밀렸지만 아래꼬리로 지켜주는 구간. 이전 고점대 라인을 지금 좀 지켜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 손절 라인 잡고도 매매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차트 크게 보면 태평양물산 같은 경우에 포스코 스틸리온처럼 한번 들어 올리고 눌러줬는데 특정 구간을 가격대를 지켜주고 다시 올라왔다. 그럼 눌러줬을 때 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타점을 지켜주면서 월화수목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와줬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번 주에 보시면 앞전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 이번 주에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올라간다면 짧게 보면 주봉상 448주선 이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10%가 안 되지만 8, 9% 정도 수익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앞전 음봉을 잡아먹은 양봉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고, 눌러주더라도 이 양봉, 주봉상 이 양봉의 시가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 물산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보시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많은 건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장기평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안전하게 매매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V원택. V원택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크게 힘을 못 쓰는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보시면 V원택도 제가 이런 추세를 그려놨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추세를 돌파하고 추세 안으로 다시 안 들어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 구간 11,400원 정도 지켜주는 모습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때 이 구간에서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방향을 틀어서 올라가 주면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것이고, 내려간다면 이평 하나씩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손절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V현택은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11,300원에서 400원 정도, 이 정도는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거. 앞에서 지금 여러 번 지켜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만 지켜준다면 상승, 조정,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주간 등락을 좀 살펴보면, 서진 오토모티브 크게 흐름 없었지만 2.5% 정도 하락, 삼목 에스펌은 거의 보합권이죠. 그리티 7.5%, 그리고 태평양물산은 지금 종가 기준으로도 17%, 18% 정도 올라줬고, 고가 기준으로 이번 주 25%나 올라졌죠. 그리고 V원택은 지금 흐름이 좋지 않게 나와서 5.9%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짧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면 이 두 종목 정도는 수익을 보셨을 것 같고, 뭐 삼목이 스펌, 보합권, 서진 오토모티브 아직 손절 나가지 않았고, V현택은 손절권 조금 아래 봤지만 그렇게 크게 이탈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종목들도 아직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관심 종목은 지금 이 정도 보고 있는데, 좀 짧게 볼게요. 아직 그 검색기는 돌리지 않았고, 관심 종목 중에서 제가 갖고 있는 관심 종목 리스트 중에서 이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DTNC 보면 짧게 볼게요. DTNC 보면 아직 큰 추세상 바닥이죠. 바닥권에서 지금 거래량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점 추세가 이렇게 있었는데, DTNC는 제가 지켜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추세를 이탈했다가 바닥을 다시 지켜주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단기 추세도 하락 추세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한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강하게 파동 주지 않더라도 이것도 추세 상승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종목 일단 후보로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목요일날 1차 매수 들어간 한국화장품 보세요 여러분. 한국화장품 고점대 추세를 한번 그어볼게요. 이때 이렇게였나? 한국화장품 제조가 떴네. 한국화장품입니다. 한국화장품. 예, 제가 고점 추세 이렇게 그어놨죠. 장기간 우하락하던 추세. 근데 이 추세 돌파하고 지금 위에서 버티고 있죠. 위에서 또 수렴한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도 1,500원대 지금 진입을 했거든요. 목요일날. 다행히 체결이 돼가지고 1,500원대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위로 튈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이 갭으로 떠 있는데 일단 갭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위로 올라간다면 20%대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크게 보면 지금 이 우하락하던 이 추세를 돌파하고 추세 위에서 지금 지켜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러시아 우크라 전쟁 때문에 올랐던 동원수산도 보시면 이 거래량이나 흔적이 매집의 흔적이지 털고 나간 거래량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차트 크게 보더라도 요번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강하게 들썩이고 있는데, 뭐 지켜주고 있죠. 아래꼬리로 이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매매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동원수산. 그리고 또 한익스프레스는 이제 교통 운수 쪽인데,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마찬가지로 털고 나간 거래량이 아니라 매집의 거래량으로 좀 보고 있고, 최근에 들어 올리고 눌러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올라주고 지금 이평 라인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 연우, 중국 소비주죠. 연우 갑자기 바닥을 지켜주고 금요일 날 양봉을 떼줬죠. 그럼 간단하죠. 112선 손절 잡아도 되고, 이 몸통의 시가 좀 더 아래 본다면 이 시가 손절 라인 잡고도 가능해 보이죠. 이 움직임은 무조건 세력이 들어올리는 매집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이러한 추세, 그러면 이런 추세를 위로 뚫어준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그리고 맥신, 티플렉스. 티플렉스도 차트 크게 볼게요. 차트 앞전에 거래량이 많아요. 앞전에 거래량이 많은데 이 고점에서 거래량 크지 않죠. 앞전 거래량에 비해 크지 않죠. 물론 가장 큰 거래량이긴 하지만 앞전 들어올리는 거래량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맥신 관련해서 강하게 들어올리고
강하게 슈팅 나오고 강하게 눌러줬는데 눌러주고 지금 지켜주고 있는 구간. 그럼 손절 라인 여기 잡으면 되겠죠. 여기 잡고 매매할 수 있겠죠. 테마로 좀 껴있더라도. 그리고 마이크로 컨택솔. 근데 이런 종목은 진짜 처음 봤는데 반도체 후공정 테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있는 걸로 봐서는 매집의 거래량으로 보이고 고점에서 일단 거래량이 없죠. 고점에서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올려서 여기 물려있는 개미들 좀 탈출시켜줬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우상향 추세를 크게 이탈해주지 않고 있죠. 이 추세를 이탈해주지 않고 있고 최근에 장기 입형에서 강하게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우하락 추세가 돌파가 됐다는 거죠. 우하락 추세 돌파하고 장대 양봉 띄워줬으니 장대 양봉에 몸통 뭐 중간 시가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매매 가능해 보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유라테크. 유라테크는 이제 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유라테크도 크게 볼게요. 크게 보면 딱 보이죠 여러분. 이 고점대까지 들어올린 게 앞전 고점 물량 개미들 탈출시켜주는 본전 소화 움직임이었다고 보이고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하락을 크게 조정을 크게 줬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단기 저점 이 추세 저점 올려준 이 추세를 지금 지켜주고 있어요. 이탈하면 다시 들어오고 지금 그리고 2평 모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둥그렇게 돌려주고 있죠. 바닥을 둥그렇게 돌려주고 있죠. 그러면 크게 보면 아직 이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바닥 돌려주면서 다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금요일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다 괜찮게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2, 3%대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또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바닥을 돌려주고 다시 이평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종목들 일단 보고 있는데 검색기 돌려보고 또 추려볼 수도 있고 일단 동원수산은 동원수산, 한국화장품 아마 크게 변동이 없는 한 관심 종목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 종목 동원수산, 한국화장품 동원수산 그리고 티플렉스 요 세 종목 연우까지도 보고 있는데 아니면 그냥 이 종목 안에서 관심 종목으로 좀 추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 좀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금요일날 보시면 포드 전기차 쪽 자동차 쪽이죠. 1%대 니콜라 전기차죠. 6%대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 3% 상승 3.7% 괜찮게 나왔죠. 루시드 전기차 2.7% 리비안 전기차 2% 전기차 종목들이 다 흐름이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오히려 메타 이런 종목은 하락을 했더라고요. 뭐 애플 뭐 다 애플 뭐 괜찮게 상승 나왔고 1% 아마존도 1% 오히려 엔비디아는 하락을 했고 2% 일단 거래량 터진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 이전 고점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이탈했으니까 조금 더 아래 본다. 지금 지켜주고 있는 한 지켜줘야겠죠. 지금 3거래일 정도 지켜주고 있는 아래 꼬리를 지켜주고 있는 이 구간 지켜줘야겠죠. 일단 이 구간 이탈하면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지금 이미 굉장히 갭을 많이 띄우고 올라왔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일단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호조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월요일날 괜찮은 흐름으로 출발할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리고 혹시나 그리고 오늘 저녁에 혹시 라이브 가능하면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